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0월 27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2024년 예산 영원. 이 소식 아시나요? 네, 뉴스가 워낙 그냥 스쳐 지나가서 워낙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다시 잘 노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음, 뭐 R&D 예산이 줄었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도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혼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현황이란 글을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어제도 다뤄드렸었는데요. 대구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가운데 세종시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반년 정도 세종시가 영광을 누리다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지 2주째 되는 현황입니다. 자, 요 뉴스입니다. 가계비 줄이자. 대출 줄여. 음, 대출 옥죄.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요. 정책 모기지 예산 빵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관련 출자를 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액이 공급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내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부 출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 관련 정부 정책 금융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꼼수식으로 돈을 투입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의 의지잖아요. 정부의 의지가 이러한데 돈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중 금리보다 좀 낮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택저당증권 발행하는데 5.1% 금리로 조달을 했어요. 근데 대출을 내줄 때는 요거 평균적으로 한 4.4%의 대출을 내줬어요. 대출 내줄 때마다 정부는 0.7%씩 손해를 보는 셈이죠. 이거는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경우니까요. 5억을 대출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 정부는 얼마를 손해를 보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연간 얼마인가요? 350만 원? 350만 원 정도 이자. 네, 그 정도 이득을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 금리 상태가 높은 상태로 한 5년간 지속된다면 5년 동안 하면 거의 1,500만 원, 1,500만 원 돈. 물론 요거보다 조금 금리를 낮게 잡더라도 일단 돈 1,000만 원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나중에 변동으로 갈아타더라도 그게 없다. 내년에 우대 금리마저 줄어든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다뤄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써봤어요. 충격적인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죠. 인근에 있는 조회수 제가 어그로는 좀 끄는 재주는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황이라는 글을 남겨봤는데요. 댓글은 글은 이렇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 자체가 많지 않아요. 글 쓰는 사람은 8명으로 압축된다. 처음에 7명이랬다가 1명을 추가하긴 했어요. 비트코인 관련된 글을 사는 사람 2명. 와이카입니까? 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라고 쓰는 사람 1명. 특정 아파트 가격을 캡처해 와서 덜덜덜이라고 쓰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굿이라고 쓰지 않고 끝이라고 쓰는 사람 1명. 금리 인하 1명. 실물 자산 대대대 폭등 1명. 이렇게 8명이면 마치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 말밖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빵 터졌음. 요게 맞죠? 제가 맨날 글을 보고 분석하고 전체에서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이 어느 정도 되고 맨날 분석하는 게 이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하반기 요거는 50% 증가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건 아직까지 우대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대형마저 축소가 되어버린다면 점진적으로 거래량은 예전에 아주 적었을 때 800건이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다시 이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좋아요 굉장히 많이 눌러줬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 걸. 조회수, 요거 좋아요 수 평소에는 200개. 제 글 조회수가 2000이 되면 10분 중에 한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0분 중에 한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10%? 네, 10% 눌러주시는데 어제는 무려 500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이렇게 좀 눌러주셔야지 제가 하는데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후원은 얼마나 하는가? 2,000명 중에 어, 두 분. 그러면 2,000분 중에서 음, 그 멤버십은 어느 정도 하시냐? 멤버십은 좀 많습니다. 멤버십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저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영상
이거 한 개 찍어서 아시잖아요. 한 개 찍어서 조회수 나오는 거 2천이 나왔다. 2천이 나왔다. 요거 곱하기 3 정도 하면 영상 수익이 되거든요. 6,000원. 요건 좀 그렇죠. 예, 요건 좀 너무 안 됐죠. 예. 후원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는 한 번씩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소폭 증가해서 37,300개. 작년과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없다라는 부분 계속 살펴보시고요.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매도세도 없는 거네. 반대로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매도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죠.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매도세는 있는데 매수세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오름세로 방향이 턴했습니다. 요거 갑자기 이렇게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증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쌓여있던 매물이 정리가 안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아니 셋 중에 하나 또 나옵니다. 전세, 월세 여기까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거래량 72건. 그래도 뭐 금요일쯤에는 한 80건 정도 거래량은 나왔었는데 라고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의 눈은 여기 가 있어야 돼요. 서울의 거래량이 69건입니다. 69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겠죠. 특례 우대 내년에 많이 축소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다시 흘러갈 수도 있겠더라. 자, 오늘은 돈보에서 가격을 가져와 볼게요. 유림 노르웨이 숲 16억 7천. 요 67평입니다. 대형 평형, 10억 이상은 대형 평형. 10억. 9평에 10억 넘어가는 것 거래 안 되죠. 그 다음에 빌리브 스카이 9평도 10억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요거 40평대 가격이 10억. 최고층에 46층이면 최고층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 바로 가격이 떨어지죠. 6억 이상 거래 오늘 3건 보이네요. 3건. 또 비싼 거 대형 평형 제외하고 9평 기준으로는 6억 이상 2건이네요. 대출 금리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될 겁니다. 아마 11월 달쯤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6억 아래쪽으로 지금 요 대형 평형들 일부 거래 많이 섞여 있고요. 요건 퍼센트가 안 보이는 대신 아파트 투미 사이트는 요 평형이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거래가 많아요. 직거래가 많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에 직거래 비율은 10% 정도 됩니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낮을 때는 8%, 높을 때는 10% 정도이기 때문에 높을 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직거래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은 저거 세입자가 샀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과거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직거래 거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지금 일어나는 직거래의 상당수는 전세 세입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저도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 억 단위로 빠지고요. 신고가가 나오는 곳은 신고가 오름폭도 크지 않고 가장 21년, 22년 아파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가격대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이것도 직거래였네요. 이런 식으로 전세입자가 보십시오. 전세입자가 비쌀 때는 얼마입니까? 전세 가격이 5억 2천까지 갔었습니다. 5억 2천까지. 이런 거 돈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갭 투자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갭 투자하기 썩 좋은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1억, 2억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주변에 많고 생각보다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축, 범어동 구축 가격 계속 많이 빠지는 모습. 신고가는 다 이렇습니다. 신고가는 21년식 1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1단지 4억 2,700. 요 가격 잘 받았습니다. 19층, 23층. 가격 잘 받은 편인 것 같아요. 분양권 거래 가격되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직거래가 여러분들은 확실히 직거래가 많이 뛰긴 하죠. 비율은 10%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직거래 비율이 아무튼 많이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다. 앞산 태양아너스 2019년식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4억입니다. 3억 9천이니까 대략 4억. 아래쪽에 대명 센트럴 엘리프도 대략 4억. 요쯤 되면 요거는 조합은 물건쯤 돼 보이죠.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이 가격이 나오기가 힘들죠.
아무튼 당장 1,0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면 되더라. 청구 제네스도 얼마 전에도 좀 가격이 3억대도 거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3억 4천. 고점 대비 28% 정도 빠져 있고요. 30% 빠지는 거 많이 보이고 국평 기준으로 1,000만 원짜리면은 10년 차 안쪽에 한 10년 차 정도에 1,000만 원이면은 나름 입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상황은 나아 보이고 이 윗동네 7억 8억 이런 거 5억 6억 신축이라고 뭐 그 대단한 거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나머지 3억 아래로 쭉 내려왔는 가격들 30% 이상 빠지는 것도 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거래 72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거래량 지금 2,100건, 거의 2,100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거래량 한 요때쯤부터 예측했었는데요. 네, 요 정도 맞아떨어질 것 같고 10월 거래량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쯤 왔으면은 분위기가 한 50%, 네, 50% 이상 거래가 된 거거든요. 지금 잘 나오면 1,800건, 1,700건 분위기 지금 거래량 줄어드는 거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거래를 조금 망설이게 되면은 가액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싼 아파트 몇 건 거래되면서 조금 올라갔는데 요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례 우대형마저 사라지게 되면 3억에서 5억짜리, 3억에서 5억대에 거래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들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요 정도 예측해 보고요. 3억 미만 비중 50%.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거래가 반쯤 됐거든요. 예. 100건 아래로 떨어지고 요거 우려스럽다고 요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점프, 두 번 점프까지는 2달이면 족하더라. 오를 때는 정말 힘겹게 올라갔는데 오를 때는 정말 힘겹게 올라갔는데 비중 6억 이상 비중이 전체 매매 비중 중에서 5% 정도 차지하고요. 분양권 8건. 이 싸하죠. 분양권도 제가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왜 6억 이상짜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팔자가 등장했는데 그 이전 주에는 잘 보기 힘들었었던 그런 거래량. 거래량이 분양권도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죠? 전세 시장은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조금 살아나고 있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전세 가격 빠졌던 거 평균 전세 가격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올라갔잖아요. 은행마다 한 0.3%씩 이 정도 올렸어요. 요것도 큽니다. 생각보다. 요거 메아리 현상, 요거 메아리 현상, 요거 메아리 현상 어느 정도 지속돼 지나고 나면 또 요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더 많은 하루였고요.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